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이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이제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4인 가족이 생계비로만 최대 6개월 동안 이제 738만 원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은 한시적이니까 2020년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12월까지 연장된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시다 하면은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제 자세한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코로나 전에도 계속 있었던 제도예요. 저희 정생반에서도 이제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소개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가구가 많잖아요.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현실에 맞춰서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다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한 겁니다. 지원 대상이라든가 기준 등이 있는데 그 지원 대상과 기준이 완화해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4인 가족 생계비 최대 이제 6개월 738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적게 지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위기에 처하셨다 하면은 빨리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상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금 코로나로 이제 지원 대상이 이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무급휴직 등으로 이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번에 조금 완화되면서 생긴 대상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월세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그리고 전기 또는 이제 가스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돼가지고 공급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실직한 경우, 이제 갑작스럽게 실직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폐업신고, 그리고 휴업신고한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이혼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출소한 경우, 중한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속하시면 이제 신청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꼭 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전기나 가스가 중단되겠다 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소득하고 재산 조건이 있는데 소득 기준을 좀 먼저 보면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31만 7,896원,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356만 1,881원. 이 월소득을 내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이제 부합이 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재산 기준을 좀 보면요. 재산 기준이라고 하면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보험, 저축, 여기다가 부채를 뺀 거를 재산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같은 경우는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완화됐다라고 하는 게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이제 제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대도시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을 이제 차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재산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억 5,700만 원, 그리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1억 3,600만 원, 이거 이하이시다 하면은 재산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 1,881원,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2억 5,700만 원 이하이시면 해당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재산 설명드리면서 이제 금융재산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원래 긴급복지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도 통장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해요.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그다음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500만 원 이하여야지 금융재산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보면은 이번에 조금 완화된 것이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이제 공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원래 있긴 했어요. 그래서 65%에서 100%로 확대를 한다고 해요. 1인 61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4인이 166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금융재산, 적금, 예금, 주식, 펀드 합계 금액이 지금 제가 이 표에 적어드린 거, 이 금액 이하이시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구 규모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75만 7,194원,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 974만 9,174원. 이 금액의 이하가 통장이나 적금 뭐 이런 데 금융재산으로 있으면은 이제 해당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소득이랑 재산 기준을 이제 부합이 되신다고 하면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봐야겠죠. 먼저 아주 기본적인 이제 지원이 생계 지원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6회까지 6개월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3개월을 일단 연속해서 받고요. 그 이후에 3개월을 또 받으시려면은 다른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3개월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마다 좀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연장해서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까지 이제 다 받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38만 원을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은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 145만 원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3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43만 2,200원, 그리고 중학교 35만 2,700원, 초등학교 22만 1,600원 수업료랑 입학금, 그리고 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도 좀 돼요. 임시 거소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최대 12회까지. 그래서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연료비나 보시면은 98,000원, 해산비, 출산 또는 이제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70만원, 그리고 장제비 80만원, 장례식이겠죠.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계비 이외에도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이에요. 신청이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얼른 신청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 군, 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이 있긴 한데 요즘에 통화가 잘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센터나 구청 그리고 시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상담을 받으시고 방문 신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자신이 해당하는 사유 있잖아요. 지원 대상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면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안내받고서 이제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이제 통장 내역을 많이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방문 신청하실 때 금융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직접 여러분들의 그 통장 내역이나 적금 내역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굳이 통장 내역까지 안 가져가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지원 여부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특고, 무급휴직자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이거를 받으신 분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주거급여를 지금 받고 계시던 분들은 중복 지원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지원하는 거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후 연계가 돼요. 저희가 이제 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담당 공무원이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게 되면은 이 긴급복지 지원은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완화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는 재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완화가 돼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 지원 횟수가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급하고 또 극단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위급하니까 직접 신청을 하시려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꼭 통장이나 반장분들에게 혹은 주민센터의 주무관에게 저기 힘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제보라도 해주시면은 이거에 딱 부합하는 제도거든요.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복지를 받으셔서 당장 위급한 그 정말 위기에 처한 가구가 무너지지 않게끔 꼭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생반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알고 싶으신 궁금하신 정책이나 복지 제도가 있으시면은 좀 저희에게 상담을 해주시거나 혹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메일 주소를 저희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